자, 뭐 박근혜 씨가 뭐 비선이 어쩌고 무슨 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어쩌고 온갖 뇌물이 어쩌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박근혜는 정치를 잘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네.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달라.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분야에서 못하기도 쉽지 않은데.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일단 봐야 돼요. 박근혜가 대선 공약으로 걸어서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게 바로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경제 민주화가 됐느냐? 또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정말 국민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거. 경제는 보수가 잘하고 국방도 보수가 잘한다. 개뿔. 전혀 아니라는 게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근혜 정권을 비교해서 다 나오고 있는 건데. 개사기였죠. 실제로 실업자가 135만 명이고요. 이게 1999년, 그때가 IMF 이제 한참 여파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죠. 그때 이후에 최악입니다. 실업률도 16년 만에 5%가 됐으니까 박근혜는 정말 머리 염색하고 필러 시술하고 처자고 좋은 한복 입고 최순실과 띵가띵가 할 때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 중에 하나여서요. 지금 뭐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지금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장 무능했던 대통령으로 기록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무능자를 붙이기에도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우리 박근혜 씨는. 이게 지표가 16년 1월, 2월에 4.9%까지 치고 올라가서 실업률이. 그래서 지금 2017년 2월에 5.6%까지 치고 올라갔다면 1%가 넘게 올라가 버려서 총 135만 명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만드는 통계 수치에 장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 하면 굉장히 통계적으로 사실 이게 한 3배 정도 봐야 돼요. 실업자가 135만 명 수치로 정확히 나온 건데 이게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수치적 장난이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IMF 이전에 최악의 상태로 돌아갔고 여기다가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명동, 제주도가 50% 수입이 급감했다고 지금 기사가 막 되고 탑뉴스로 뜨고 있죠. 이게 전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향후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집권하자마자 경제 불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차기의 대권을 누가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우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100만 개 또는 50만 개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협상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아직 한국 땅을 밟진 않았어요. 밟기 전에 또는 대선 이전에 이 사드가 미국 땅에서 한국 땅으로 나오지 못하게라도 해놓으면 적어도 차기 대통령이 이거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중국과도 협상할 수 있는 거고 미국과도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미래가 더 암울해서 오히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 135만에서 적어도 대선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 또는 3, 4분기 정도에서는 150만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수치별로 추이가 약 6% 정도 도달해버리면요. 사실상 경제는 붕괴됐다. 뭐 다 아시겠지만 실업률은 취업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빼요. 그렇죠. 통계청은 그렇게 쉴드를 쳤어요. 학교 졸업 시즌이라서 지금 직장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졸업하고 구하나? 졸업하기 전에 다 이미 그러니까 취업하지? 전 세계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를 범국민적으로 논의하고 범산업적으로 논의가 돼서 국가가 거의 관장하다시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진이 이제 망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7,000명의 노동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국가의 몫입니다. 6개월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국가가 월급을 지급하고 또 재사회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제4차 산업으로서의 노동력을 창출해야 되는데 오로지 보톡스나 쳐맞고 필러 수술이나 받고 정유라 말 사주는 이 정신에 쏠려서 이런 산업 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다 놓쳐버린 결과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만큼 이 나라가 미래로 뛰쳐나가야 될 미래의 상황들을 다 놓쳐버린 상황이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정말 일자리 트럼프 같은 사람도 지금 일자리 창출의 혈안이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반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는 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가령 일본 기업에 가가지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워라 막 이런 압력을 행사하고 다니고 예, 그렇죠. 그런 일을 해요. 어쨌든 미국 안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자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후에 이 정도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공공 부분에서 이제 고용을 넓히는 문제,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넓히는 문제, 이것을 이제 나눠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 다음 정권이 다른 부분을 굉장히 잘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탄핵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내 삶은 뭐가 달라졌나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 보충하자면 지금 중국의 사드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일까요? 중소기업이죠. 예. 100%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입니다. 제주도에서 면세점을 하는 사람들,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들, 식당을 하는 사람들, 명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기업들, 화장품 업체들 어차피 분기별로 밀어내기 합니다. 그 브랜드 갖고 장사하려면 돈이 없어서 빚내서라도 물건을 싸서 쌓아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도 대기업은 아직 숨 쉴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직격탄은 그 밑에 그렇죠. 있는 중소기업이 맡고 있는 거죠, 지금.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은 중소기업부터 말하자면 무너져 있는 현재의 내수와 소비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안 사주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인구가 남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년에 중국 사람이 800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쓰고 나가는 돈이 2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산업이나 무슨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생활비 빼고 순수한 소비로 여행 경비나 식당에서 쓰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류의 소비로 220만 원이라는 소비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세대를 800만 명을 만든다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돈을 220만 원을 쓰라고 줘도 거기다 소비에다 쓸 틈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 수지 안에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여파는요. 중소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자, 역대 정권의 경제 성적표를 한번 단순하게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역대 정권 1인당 GDP 증가액 김영삼 정부 때가 마이너스 107달러예요. 김대중 정부 때가 플러스 4,493달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플러스 9,532달러예요. 이명박 정부 때 3,981달러예요. 박근혜 정부 때 1,486달러입니다. IMF인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고는 꼴찌입니다. 박근혜가 그 실력이 그렇다고요. 두 번째, 역대 정권 4년차 코스피 상승률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마이너스 32.8, 김대중 정부 플러스 19.28, 노무현 정부 130.69%, 이명박 정부 5.33%, 박근혜 정부 심지어 마이너스 2.2%입니다. 역대 정권 취임 100일 증시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IMF 때였잖아요. 마이너스 38.5. 노무현 대통령 플러스 3.9. 이명박 플러스 7.9. 박근혜 마이너스 0.9예요. 최악이죠. 네, 다음에 역대 정권 가계대출액 증가액.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232조. 노무현 정부 213조. 이명박 정부 276조. 박근혜 정부 458조. 어머나 세상에. 계속 증가했죠. 이명박 갑자기 막 더 왕창 많아졌네 진짜. 그리고요 경제 성장률은 어떤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박근혜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역대 정권 성장률 한번 볼게요. 김영삼 7.4, 김대중 5.3, 노무현 4.5, 이명박 3.2, 박근혜 2.9.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도 여기서 꼴찌입니다. 역대 정권 국가부채 한번 볼까요? 이건 제일 심각해졌어요. 김영삼 23조, 김대중 134, 노무현 299조, 이명박 443조, 박근혜 921조. 아, 그런데 박근혜 정부만 비교를 딱 해보면 배로 늘려버리네. 2013년 1월이 수출액이 456억 달러예요. 근데 그 다음에 14년도에 1월에는 367억 달러로 5분의 1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성적표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2010 주가 시가총액을 보더라도요. 2013년 1월 말 기준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 딱 46조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현대차, 삼위포스가 각각 15조씩 감소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비교해도 계속 추락하고 있었고 그것이 추이적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뭐냐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하지 않았다. 아예 정책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특혜주고 말 사주고 할 때 그렇죠. 경제가 완전 망가진 건데요. 이게 역대 정권 누적 재정 적자가 박근혜 3년 차까지만 이렇게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요. 누적 재정 적자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23조 원 적자가 났고요. 김대중 정부는 당연해요. IMF 뒤끝인가 54조 원이었고요. 노무현 정부가 정말 정치익은 잘했습니다. 10조 적자가 10조밖에 안 났어요. 5년 동안. 이명박은 98조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재정 적자가 167조예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국가가 더 이상 내수나 수출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계속 수출은 20%, 내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쓸 돈이 없잖아요. 돈이 안 도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늘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생활비가 없으면 빚내서 쓰세요라고 대출을 해서 확 늘린 거죠. 그렇게 늘어난 돈을 가지고 그만큼의 소비로 갖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연명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이 추세가 한 3년은 와버리니까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딱 맞아 떨어진 결과가 지금의 경제 상황인 거죠. 한계에 이르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로만 봐도 사실은 탄핵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2%나 박근혜 정부가 정부 시절에 2013, 14년 기준에 해서도 마이너스 2.2%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130%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는 아예 경제 정책이 없었다 보면 돼요. 아예 하지 않았다. 아예 시행하지 않았다. 계획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이름도 거창하게 붙였죠. 최경환노믹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새끼 보면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었어요. 소이노믹스? 나쁜 놈의 근데 새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기업들 배불려 주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 알고 동네 보면. 돈 가져가고 그렇죠. 지 고향에. 나쁜 놈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은 두 번째 문제고요. 경제 이렇게 망쳐놨는데 그 새누리당 출신이란 유승민도 뭐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반대 세력 뽑으면 안 돼. 이상한 논리를. 정치란 건 그런 거죠. 정치 세력이 잘못했으면 반대 세력을 뽑아줌으로써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 어찌됐건 지금 뭐 탄핵 당한 마당이기도 하지만요. 최소한 박근혜 정권은 쉴드 치면 안 돼요. 이명박 정권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배 주면 더 부끄러운 정권이다.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자, 뭐 박근혜 씨가 뭐 비선이 어쩌고 무슨 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어쩌고 온갖 뇌물이 어쩌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박근혜는 정치를 잘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네.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달라.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분야에서 못하기도 쉽지 않은데.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일단 봐야 돼요. 박근혜가 대선 공약으로 걸어서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게 바로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경제 민주화가 됐느냐? 또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정말 국민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거. 경제는 보수가 잘하고 국방도 보수가 잘한다. 개뿔. 전혀 아니라는 게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근혜 정권을 비교해서 다 나오고. 한국당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아직 한국당을 밟진 않았어요. 밟기 전에 또는 대선 이전에 이 사드가 미국 땅에서 한국당으로 나오지 못하게 라도 해놓으면 적어도 차기 대통령이 이거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중국과도 협상할 수 있는 거고 미국과도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미래가 더 암울해서 오히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 135만에서 적어도 대선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 또는 3, 4분기 정도에서는 150만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수치별로 추이가 약 6% 정도 도달해 버리면요. 보고 있는 건데. 개사기였죠. 실제로 실업자가 135만 명이고요. 이게 1999년, 그때가 IMF 이제 한참 여파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죠. 그때 이후에 최악입니다. 실업률도 16년 만에 5%가 됐으니까 박근혜는 정말 머리 염색하고 필러 시술하고 처자고 좋은 한복 입고
최순실과 띵가띵가 할 때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 중에 하나여서요. 지금 뭐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지금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장 무능했던 대통령으로 기록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무능자를 붙이기에도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우리 박근혜 씨는. 이게 지표가 16년 1월, 2월에 4.9%까지 치고 올라가서 실업률이. 그래서 지금 2017년 2월에 5.6%까지 치고 올라갔다면 1%가 넘게 올라가 버려서 총 135만 명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만드는 통계 수치에 장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 하면 굉장히 통계적으로 사실 이게 한 3배 정도 봐야 돼요. 실업자가 135만 명 수치로 정확히 나온 건데 이게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수치적 장난이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IMF 이전에 최악의 상태로 돌아갔고 여기다가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명동 제주도가 50% 수입이 급감했다고 지금 기사가 막 되고 탑뉴스로 뜨고 있죠. 이게 전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향후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집권하자마자 경제 불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차기의 대권을 누가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우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100만 개 또는 50만 개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협상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